트럼프가 대통령할 때 얼마나 꼴통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 트럼프를 충분히 야, 이 보조금 해줘도 폐지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가 또 감지가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연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과연 이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자, 전일 제가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역시 기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미국 해외 우려 집단의 직격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내일 방송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난강 극복을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차 전지업태 이 미국 FEOC 직격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합작법인 중국 지분 25% 넘으면 미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결과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요번에 반도체법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하 이렇게 하셨네요. 홍하 네, 반갑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그죠? FEOC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외 우려 집단입니다. 이 해외 우려 집단과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신체를 구매할 때 최대 $7,50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우려국은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이 소유 통제 지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지금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과 소유 통제 근데 이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 관련 쪽에서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중국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계의 관심은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소유 통제 지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를 바랬는데 그나마 그래도 25%까지 했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 여기 보시면 업계에 따른 모든 중국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제한하는 반도체법과 달리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소유나 통제 지시를 받는 기업이 25%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법은 중국 기업 전체고, 자, 여기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만,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의 합작법인 지분 25%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그나마 25%가 어디냐? 자,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일부 충격,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이 중국 지분이 그러면 이걸 25%까지 낮추려면 방법이 뭡니까? 지분 조정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분 조정을 해서 75대 25로 이렇게만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지난 방송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합작 법인에게 야, 너가 보조금 받는 거 우리한테도 좀 달라, 우리한테 더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 LG엔솔이라든지 삼성에서 배터리 기업이라면 정말 이걸 도대체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냐 짜증 날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가요? 그나마 생존할 여지가 있어 보는데, 그나마 생존할 여지는 있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또 편법을 요구하니까 그게 이제 짜증이 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용을 보고 시사점 해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미 IRA 우려 기업 발표. 정부는 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 맞춰서 하면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해소. 물론 맞기는 맞죠. 근데 그 불확실성 해소에 플러스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혹시 작은 부분이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뭔가 정책적인 아니면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성 해소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김 원장님이 눈 뜨고 코 베이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IR에 관련해서 세규정 지분 확보 부담에 K배터리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났다. 왜냐? 이 25% 일반적으로 50대 50인데 그죠? 이 50대 50에서 지분을 25로 낮추려면 여기에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또 투자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자금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놈의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K배터리 소재 기업들 합작 범위를 살펴봤을 때 LG에너솔루션, SK온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에코프로 등등 자 양극재 관련하는 쪽도 지금 합작 범위를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특히나 보시면 이 하유 코발트가 정말 많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유 코발트 중국이 핵심을 하는 이 원자재 쪽을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합작 범위를 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분 25% 샀는데 돈을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저렴하게 원자재 조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절대 저렴하지 않은 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조정관님 배터리 합작법인 규모가 엄청난 25%도 내야 25%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또 공장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례로 이제 LG화학이 미 FEOC 직격탄에 자금 여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 LG화학이 기확정된 투자금이 1조 7천억 이게 야하 코발트하고 체결한 모로코 LEF 프로젝트거든요. 여기가 실제가 진행될 경우에 약 2조에서 3조 가량의 대단히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25% 지분을 더 사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뒤에 나오겠지만 LG화학이 지금까지 발표한 게 한 10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EB라든지 채권에 발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투자를 못 받으면 마지막에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요 부분은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모든 글로벌 이런 공급망이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 미국이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 혜택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문제죠.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이 해외 우려 집단, 이 FEOC를 어떻게 난강 극복을 해야 되냐 정말 처절한 생존 전략 지금부터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LG화학의 경우 하우 코발트와 모로코도 있지만 전라북도 새만금에도 전구체 공장을 세울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의 양극재 공장 건설도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모로코에는 LEP 관련해서 양극 합종세 전구체 공장을 세울 예정이고 구미의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중 그리고 모로코에도 LEP 양극재 합장 건설 근데 대부분이 5대5예요. 그러면서 지분율을 다행히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놔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합작사 지분 조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난간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여기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칠레, 호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광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고, SK온 호주 같은 경우는 레이크 리소스의 지분 투자를 10% 이렇게 하면서 고순도 리튬을 총 23만 톤 장기 고유 받겠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세계 3인 아리엔타의 염호를 2018년 인수했죠. 그때 뭐 엄청 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현재 2만 5천 톤 규모의 염수 리튬 1단계 상하 공정을 건설 중이다. 호주에서 리튬 강산업체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뭡니까? 이 배터리 업계로부터 양극재 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런 생존 전략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리튬, 흑연, 망간, 코발트 등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광물의 경우 그동안 수입처를 다변하게 노력해왔다. 미국이 이 중국을 배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행보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결국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서 기술을 또 해서 앞서 나가겠다 이 얘기죠. 그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비롯해서 MCM 그 다음에 NCA 배터리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 특히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900km 충전이 되는 걸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 LEP 대신 NCM이나 NCA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전기차들 시장이 크게 달아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LEP 배터리를 2066년에 생산할 계획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에너지 저장 장치 LEP 배터리를 양산할 목표를 갖고 있다. 기술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세인차님이 진짜 우리는 중국 의존도 좀 낮춰야 되는데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리튬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리튬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다 없어요. 결국은 전고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만 공급을 배제하고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보조금들은 이 IRA 규정이 갈수록 복잡해지자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략 변화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 보조금 안 받더라도 아니면 일부 포기하더라도 나 중국 기업 파트너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북미 생산 확대 총력을 다해서 좀 달라요. 특히 미국 기업도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 어차피 배터리는 결국 전기차로 맞습니다. 결국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왜 이런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 했던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할 때 얼마나 꼴통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 트럼프를 충분히 야, 이 보조금 해줘도 없애, 폐지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가 또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중국가 다 끊어놨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효한 것만 다 억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야, 일부 보조금 안 받더라도 중국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 포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하유 코발트 합작사 설립이 하고 있는데, 이 합작사는 또 지분 관계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유 코발트가 지분이 몇 프로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73%를 갖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8.3%밖에 없어요. 근데 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거를 25%까지 낮춰야 돼요. 포드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새로 투입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그럼 치워, 나 일부 보증 안 받더라. 그러면 어쨌든 포드가 미국 내에 아닌 아시아 쪽이나 유럽 이쪽에도 자동차 판매가 그쪽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야, 트럼프 재선다음에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야, 그냥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CATL과 이 기술 지원 배터리 공장도 신설하게 되냐, 아예 무시를 하고 야, 나 IRR 보조금 덜 받아도 되니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닛산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전기차 미생산을 중단하면서 야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중국하면서 저렴한 원자재 수급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아쉽게도 현대, 기아, 우리나라 이 쌍두마차들은 미 전기차 공장 신설하면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자 우리도 이 변화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6월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조달에 나선 이유는 2차 전지 및 소재 관련 투자를 늘리면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양극재 부분에서 한국을 주축으로 미국, 유럽, 중국 생산 설비를 확대하면서 2028년에서 지금보다 거의 4배 가까운 목표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10조를 가까이 퍼붓었다는 얘기죠. 이때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걸 했냐면, 자 일단 보유 지분을 유동화하는 전략을 썼고, 여기에 교환사채 플러스 해사채 이렇게 하면서 10조 원을 모았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대규모를 투자했는데 지금 중국 지분 25%를 모으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해. 근데 지금 회사채도 발행했고 보유지분 유동화도 했고 교환사채까지 다 했어요. 할 만한 건 다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채권을 제가 볼 때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투자처가 지금 고금리 고물가에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유상증자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식에 발행된 주식으로 돈을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바로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업체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어쨌든 자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채라든지 이런 방법들에서 뭔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여러분들 하시면서 배터리 업체 주식들 아니면 양극재업체 주식들을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자 캠퍼스에 이런 걸 딱딱 집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